몸매 라인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나올 때는 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엉덩이와 골반 라인이 예뻐지고 싶고 좀 커지고 싶다라면은, 그리고 제가 53kg에서 46kg까지 빠지게 된 그 식단 레시피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피어디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셨던 예쁜 골반 라인과 힙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트레이너분들처럼 엄청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애정을 갖고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의 하체 관리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하나도 빠짐없이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은 예쁜 하체 라인을 만드는데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인스타에 사진을 올릴 때면은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그 하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정리를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인스타 내 스토리에 하체 관리에 대한 질문을 몇 개 받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정말 핫한 질문만 뽑아서 오늘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장 많았던 질문 먼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질문, 타고나야 되는 건가요? 물론 키도 그렇듯이 타고난 부분을 완전히 따라가기란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골반이 원래 좀 넓은 편이긴 했거든요. 그러면 일자 골반에게는 희망이 없는 건가요? 희망이 없다면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찍지 않았겠죠? 골반은 뼈이기 때문에 성장기가 다 끝난 성인이 이 골반이 커질 확률은 없다고 봐야죠. 다만 지금 가진 이 골반에서 훨씬 더 골반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엉덩이는 살이잖아요. 엉덩이를 키우고 이 힙 부분을 채워주면 확실히 골반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넓어 보이고 싶어요 생각하시는 분들은 골반 대비 허리가 얇으면 일자 골반이 아니라 라인이 조금 더 생기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비키니 촬영을 하거나 옷에 좀 붙는 룩을 입고 싶을 때는 한 2주가량은 허리라인 운동과 힙업 운동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골반이 넓어 보이고 싶은 분들은 허리 라인을 줄이고 엉덩이를 채워주자.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요. 마른 사람 힙딥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게 몸매가 마르신 분들이 진짜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예요. 힙딥 부분이 안 채워져 있으면은 뭔가 청바지를 입거나 레깅스를 입었을 때 이렇게 몸매 부각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바지는 피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몸이 말랐다면 살을 찌우면서 운동을 병행하셔야 돼요. 지금 살이 없는 상태에서 막 근육을 엄청 키운다고 해도 엉덩이가 커질 확률은 적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패스트푸드 막 이런 걸로 다 살 찌우라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맵고 짜고 기름지고 아무거나 다 드시면서 살을 찌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몸매 라인의 볼륨은커녕 내장 지방만 엄청 쌓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장 지방이 쌓여버리면 성공적인 바디 라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른 분들이 볼륨감 있는 몸매를 가지시려면 건강하게 살을 찌우셔야 하는데 자세한 식단과 운동 얘기는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질문, 스쿼트 잘 못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운동이요. 하체 라인이 예뻐지고 싶으면은 스쿼트는 진짜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20대 중반에는 스쿼트만 미치게 했었어요. 얼마나 미치게 했냐면 하루에 스쿼트를 1000번씩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스쿼트가 엄청 하체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운동 중 가장 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간혹 스쿼트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앞으로 꼬꾸라지고 뒤로 꼬꾸라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잘못된 근육을 사용을 하고 있거나 몸이 균형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체 라인을 키우고 싶은데 스쿼트는 정말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께 꼭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기보다는 정확한 자세와 근육 사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운동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즘은 유튜브만 조금 찾아봐도 정말 유명한 트레이너분들께서 자세와 호흡, 근육을 어딜 사용하는 게 좋은지, 스쿼트의 종류 이런 영상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영상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할 땐 진짜 이 호흡 하나하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알고 운동하는 것과 모르고 운동하는 것과 완전 달라요. 이게 조금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몸매 라인이 달라진 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진짜. 스쿼트 외에 뒤태 라인을 살려주는 운동을 좀 추천을 해드리자면 데드리프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데드리프트를 하시면 전체적인 뒤태 라인이 탄력 있고 예뻐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드라마 볼 때마다 맨날 스태퍼를 밟아요. 스태퍼라든지 클라이밍 같은 기구를 활용한 운동을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스태퍼 같은 경우는 정말 초보자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뭐 혹시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을 가기 싫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단 오르기라든지 런지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하체 운동할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 바로 다음 질문에 나옵니다. 종아리가 두꺼워질까봐 걱정이 돼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허벅지가 두꺼워질까봐, 종아리가 두꺼워질까봐. 나는 골반과 엉덩이 라인이 예뻐지고 싶은 거지 허벅지와 종아리가 두꺼워지고 싶은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계단 오르기를 할 때 앞발에만 힘을 줘서 계단 오르기를 하시거나 스쿼트 하실 때도 앞발에 힘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종아리만 봐도 종아리가 엄청 빡 쓰잖아요. 그럼 종아리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자세와 정확한 근육점을 알고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저희 집이 1층부터 4층으로 계단 형태로 나눠져 있잖아요. 평소의 습관이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도 앞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뒤꿈치를 꾹꾹 눌러주듯이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습관을 들였거든요. 뒤에 근육이 쫙 펴지면서 오히려 예쁜 하체 라인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정말 한 끗 차이로 몸매 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PT를 10회를 끊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 10회 안에 내가 원하던 몸매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10회라는 시간 동안 평생을 써먹을 수 있는 운동을 제대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몸매를 책임져줄 몸에 대한 지식이 많은 트레이너분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복 받았죠. 제 친동생이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뭔가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몸을 어떻게 만드는지 호흡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게 궁금하면은 전 친동생한테 바로바로 또 물어봐요. 그 식단과 운동에 맞춰서 제 생활 패턴을 가지고 가는 거죠. 제 친동생 같은 경우는 경희대 스포츠 지도학과를 또 나오기도 했고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자격증을 수료를 해서 이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꿀팁들을 많이 또 알려줘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엄청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음 질문. 하루에 진짜 스쿼트 1000번씩 했어요? 점점 늘려나간 게 아니고요. 아니요, 늘려나간 게 맞죠. 처음부터 어떻게 1000번씩을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고 저도 뭐 100번, 그리고 200번, 400번 계속 늘려서 하다 보니까 그게 1000번이 되더라고요. 1시간 안에 1000번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1000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저도 그렇게 막 많은 지식을 갖고 운동을 했던 건 아니라서 무조건 많이 하면 되겠지 하고선 스쿼트를 1000번을 했던 거였는데 엉덩이와 골반 라인이 예뻐지고 싶고 좀 커지고 싶다라면은 1000번에 이렇게 스쿼트를 해주는 것보다 정확하고 안정된 자세로 중량을 키워나가고 세트를 늘려나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뭐 스쿼트를 1000번 했대. 그럼 1000번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어? 하고서 막 1000번 집에서 이렇게 백날 하지 마시고 중량을 천천히 올려나가면서 몇 번씩 끊어서 세트를 좀 늘려나가는 거죠. 그렇게 운동을 하셔야 몸매 라인이 더 예뻐질 수 있어요. 스쿼트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한 자세로
아까부터 계속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확실한 자세, 확실한 호흡, 확실한 시선, 확실하게 근육점을 어디에다 둘 건지. 스쿼트만 해도 종류가 엄청 다양해서 엉덩이에 힘이 가는 스쿼트가 있고요. 앞쪽 허벅지, 옆 허벅지 어디에 근육점이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질문, 운동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해요.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나올 때는 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감히 여러분들께 제가 했던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운동 어떻게 했어요? 운동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이거 질문 자체가 솔직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퓨어디가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몸에, 내 체형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연예인 누구누구가 몸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어트해서 이렇게 예뻐졌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연예인이 나와 체형이 비슷하다면 모를까, 체형이 나와 좀 다른데 그 사람이 한 운동을 따라한다고 한들 제가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헬스장에 가면 인바디를 재잖아요. 내장 지방은 얼만큼이고 근육은 얼만큼 있으며 기초 대사량은 얼만큼이고 키는 얼만큼, 또 나이에 맞게 뭐 몸무게는 어떻고 이런 게 다 나와요. 분석을 하잖아요. 그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 체형에 맞게 몸에 운동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겉모습만 봐서는 몰라요. 알고 보면 내장 지방이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운동을 하는 게 좋을지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는 거죠. 제대로 운동을 하신다면은 몸매 라인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도 신체 구조상 저랑 비슷한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간단한 운동 루틴을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홈트레이닝만 하고 있지만 헬스장을 갔을 때는 헬스장에 가서 스트레칭을 한 15분 정도 해줘요. 유산소를 먼저 할 때도 있고 웨이트를 먼저 할 때도 있고 맨날 조금 다르기는 한데, 보통은 저는 워밍업으로 한 유산소를 4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 같아요. 그러고 1시간 정도 웨이트 운동을 하는데, 하체도 저는 쪼개서 하거든요. 월요일에는 나 엉덩이 하는 날, 화요일에는 옆구리 하는 날, 수요일에는 바깥 허벅지 하는 날, 그리고 그 다음날엔 등 하는 날, 가슴 운동하는 날, 좀 이렇게 막 쪼개서 운동을 한 후에, 그러고 15분 정도 또 폼롤러 스트레칭이라든지 몸을 풀어주고, 그게 하루 운동 루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럼 운동을 해야 되나요? 이것도 아니에요. 한 뭐 2, 3일 정도 운동 나갔으면 그 다음날 한번 쉬고, 그리고 또 이렇게 2, 3일 나가고 한번 쉬고, 이런 식의 형태로 가져가거든요. 운동을 좀 휴식하는 시간을 가져줘야 이 찢어진 근육이 회복되면서 근육이 또 이렇게 커지고 하는 거거든요. 과체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웨이트의 시간보다는 유산소 운동의 시간을 더 많이 늘려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이것도 진짜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 식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식단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식단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식단도 마찬가지로 퓨어디가 어떻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식단을 챙겨 드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찌우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거고, 빼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워낙 또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녀노소 누구나 할 거 없이 공통되게 꼭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5가지만 좀 뽑자면, 첫 번째, 닭가슴살. 세상에 좋은 단백질들은 너무 많겠지만 닭가슴살은 일단 조리 방법이 간단하고 양을 맞춰서 식단하기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못 만드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식재료고요. 두 번째는 아몬드. 아몬드는 지방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일단 운동을 막 시작한 사람들이 지방 섭취를 급격하게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를 해줘야 포화 지방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포화 지방을 빼내려면은 불포화 지방산을 챙겨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몬드를 간식으로 조금씩 챙겨 드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브로콜리. 저도 브로콜리 진짜 싫어하거든요. 전 브로콜리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운동을 하면은 몸이 지칠 수가 있어요. 몸이 지치다 보면은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파괴될 수 있는데 그 면역 체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브로콜리를 섭취해주면 정말 좋다. 그리고 네다섯 번째, 감자, 고구마. 이 감자랑 고구마는 섭취하기 좋은 탄수화물로 높은 포만감과 천천히 소화 흡수되기 때문에 에너지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탄수화물이에요. 쌀이나 밀가루 대신 고구마나 감자를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중에서도 고구마를 챙겨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53kg에서 46kg까지 빠지게 된 그 식단 레시피가 있는데 이 레시피는 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레시피라서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두셔야겠죠? 다음번 영상에 다이어트 식단 레시피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간단한 운동이라도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실천에 꼭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운동법 같은 경우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트레이너를 직업으로 갖고 계신 분들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전문적이고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추천드린 운동 위주로 찾아서 해보시면은 진짜 예쁜 엉덩이와 골반 라인을 갖는 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는 제가 다이어트 식단과 다이어트에 관련된 영상으로 한 번 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막 남겨주세요. 제가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는지 뭐 여러 가지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